미얀마 사태가 발생하기 전 일본의 한 방송사에서는 미얀마를 방문해 현지에서 일본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지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인터뷰 장면에서 일본도 좋은 나라지만 한국과 같은 나라가 되고 싶다는 미얀마 현지인들의 인터뷰와 일본이 아닌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는 등의 인터뷰 화면이 일본열도 전역에 송출되자 발칵 뒤집히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인터뷰 당시 당황한 일본 기자는 본인은 한국인이 아닌 일본인이라고 말해서 다른 대답을 유도했지만 현지인들은 한국이라는 대답을 해 일본과 한국 네티즌들의 이목이 집중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 미얀마 현지에서는 일본인들은 미얀마 사람들이 소득 수준이 낮다며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한국은 왠지 모르게 친척과 같은 나라처럼 느껴진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상황이며 일본과 한국에 방문한 미얀마 노동자들은 일본보다 한국의 기본 소득 수준이 훨씬 높을 뿐 아니라 인권과 노동자 보호 문화가 잘 발달해 있다며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과 한국 그리고 중국은 동남아시아에서 민심을 잡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미얀마에서만큼은 우리 대한민국이 압도적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얀마에서 선량한 미얀마 국민들이 위협에 처하자 한국에서는 특수부대 파병에 대한 논의까지 나오면서 미얀마 사태에 침묵하고 있던 일본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 한국 특수부대가 파견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미얀마에서 친중 군부 세력에 의해 시민들이 무차별 학살당하고 있는 와중에 지난 미얀마 총선에서 선출된 민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연방의회 대표위원회, 즉 사실상의 임시정부가 구성되어 군부와 맞서고 있습니다. 미얀마 임시정부 측에서는 비밀리에 유엔의 특사를 파견해 한국의 지원을 요청하며 평화유지군의 파병을 긴급하게 요청했습니다. 미얀마 임시정부 단체는 국제사회의 정통성을 주장하며 미얀마 군부에 대해 보이콧을 선언할 것과 미얀마 민주화 세력에 대한 지지를 요구했습니다. 특별히 미얀마 임시 유엔 특사는 한국이 미얀마 7개 지역의 미얀마 국민들과 민주화 인사들의 도피처가 될 수 있는 안전 중립지대를 한국 정부가 주도해서 만들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미얀마 내의 휴민트 조직이 탄탄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얀마 도처에는 한국 기업들의 공장이나 기업 운영소가 운영 중이고 교민 수만 약 3,800여 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얀마 유엔 특사의 요청대로 이러한 한인들의 기업소나 한인 운영기관들을 중심으로 식량 지원, 의료 물자 지원, 도피처 제공을 하게 된다면 미얀마 민주화 시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특수부대의 파견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동맹국을 중심으로 한 독자적인 특수부대의 파병 등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네이비실과 한국 특수부대의 파견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는 미얀마 자체가 제2의 베트남 전쟁의 현장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속전속결로 핵심 쿠데타 인사들의 축출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긴급하게 한국의 나라와 미얀마 군사 쿠데타에 대한 대응을 논의했습니다. 현재 한국이 가장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깊게 개입하고 있는 국가로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미얀마 군부 세력을 보이콧하고 관계 중단을 선언한 상황이며 각종 시민단체들과 언론기관에서는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공개 지지 선언을 하고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금 활동도 매우 활발해서 미얀마의 해외 국가 중에서는 대한민국이 가장 밀접하게 미얀마 민주화 운동과 긴밀한 연결고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미얀마인들은 SNS 등을 통해 한국 국민들의 감사를 표하는 메시지와 해시태그 등이 공유되며 한국과 미얀마 민주화 세력 간의 긴밀한 연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한국 정부가 한 발 더 나아가서 미얀마 7개 주의 미얀마 민주화 인사의 도피처와 식량, 식수, 의약품을 지원할 수 있을 만한 시설을 제공해서 중립 안전지대를 만들어 적극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그 어느 정부보다 대중국 견제 전략에 강경한 정부이며 피보트 아시아로 불리는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을 가장 적극적으로 취할 정부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 트럼프 정권이 홍콩이 무기력하게 중국 공산당하에 넘어가도록 방치해버렸다면 이번 미국 정부에서는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의 의결 없이 미국 독자적인 특수부대가 투입하게 할 수 있고 군무 핵심 실세의 제거, 민주화 인사 석방 등의 작전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현재 미얀마에서는 민주화 세력을 중심으로 미얀마 독립군 단체가 미얀마 군부 쿠데타 세력과 교전 등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단체를 미국이 뒤에서 무기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분석은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한국 특수부대 역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 이유는 미얀마 현지인과 생긴 게 비슷하고 기존의 미얀마 내에 깔려있는 휴민트들과 긴밀한 협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앞서 한국 정부와 제미얀마 한인단체에서는 미얀마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지대를 만들어 군부로부터 탄압받는 중립지대 조성에 힘써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러한 시설 조성을 위해 한국 정부는 미얀마 내에 거점이 될 만한 기존 한인 운영 시설을 그린존으로 선포하고 위성전화, 안전장비, 의약품, 식료품 등의 조달이 긴급하게 이뤄지게 할 필요가 있고 비밀 안전요원의 파견이 미얀마 내 7개 지역에 파견돼서 고문과 사살의 위협에 노출된 미얀마 민주화 인사들이 도피처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미얀마 군부 역시 한국은 주요 국가로서 이러한 그린존을 쉽게 공격하거나 위협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칫 한국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타겟으로 위협적인 일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국제적 군사 개입의 빌미를 마련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현재 미얀마 쿠데타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얀마의 사회 어리층을 구성하는 중산층들과 전문직들이 민주화 시위에 동참하면서 파업에 나섰고 일부 공무원들 역시 파업에 나서면서 사실상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고 직장이 운영이 안 되면 이러한 파업도 오래 갈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에서 보내오는 민주화 운동 지원 성금이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제한미얀마인 단체들은 세계 그 어느 지역에서보다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깊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제한미얀마인들 가운데에는 80년대 미얀마 민주화 인사에서부터 한국에 유학과 결혼 이주를 해온 중산층들이 한국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미얀마에 돌아가면 사회 중산층 이상의 계층으로 많은 영향력을 지니고 있고 일부 한류 기반 소셜 인플루언서들은 마치 연예인과 같이 미얀마 내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미얀마 내 구호성금 모금 활동과 민주화 국제 여론 조성 활동이 큰 성과를 이루면서 점차 미얀마 민주화에 밝은 빛이 비추어진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많은 한국 국민들의 후원이 없으면 미얀마 내 파업을 주도한 전문직들이 다시 군부 세력에 엎드리게 될 수 있어 꾸준한 미얀마 지원 활동에 한국인들의 관심과 물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미얀마는 한국과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파트너십을 맺기 좋은 나라로 분석됩니다. 인구수가 5천만 명 수준으로 한국과 유사한 수준이며 문자의 구조나 언어 문법의 구조가 한국과 80%가량 일치해서 미얀마인들의 한국어 습득과 한국 문화 습득이 매우 쉬워 새로운 양국 간의 밀월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얀마는 항일 독립운동의 시기 때 영국군과 한국 독립군이 미얀마에서 항일 독립운동을 벌여 한국이 독립할 수 있는 국제적 명분이 만들어지게 된 땅입니다. 1943년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시기 한국 광복군은 인도 주둔 영국군의 요청에 따라 파병돼서 미국, 영국, 대만과의 합작으로 북부버마 탈원작전에 직접 투입된 이력이 있습니다. 당시 한국 광복군의 임무는 대적선전, 문서번역, 포로신문 등의 임무를 맡았으며 미얀마 해방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 바 있습니다. 해당 작전이 있은 지 7년 뒤에는 한국전쟁이 발생하자 당시 미얀마 정부는 한국에 부족한 식량물자를 대거 보내와 크게 도움을 주었던 국가입니다. 특히 미얀마는 최근 중국의 급부상에 따라 전략적으로 경제성장과 민주화, 신서방주의화가 강력하게 요구되는 나라입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와 말라카이 협을 거치지 않는 해상 출구인 미얀마를 늘 식민지화하길 원하고 있어 그들의 전략이 실현될 경우
영미권을 중심으로 한 서방 사회에는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미얀마 내에서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미얀마 현지인들을 위한 긴급 대책에 다른 국가들보다 더욱 앞서 나가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한국은 최근 D10 그룹이라고 하여 G7회의의 확대 개편을 통해 서방 민주주의 10개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연합체에 직접 가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영국에서 개최되는 G7회의에도 한국은 아시아 주요 민주주의 국가 자격으로 참석을 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꾸준하게 G7회의의 정식 멤버가 되려면 국제적으로 아시아 지역 내에서 민주주의 보호 활동에 어떠한 성과가 있어야 하며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인 미얀마 민주화 지원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과 미얀마 양국의 언어가 문법이나 심지어는 문자 시스템까지 유사점이 많이 발견되면서 한국에서는 미얀마 글자가 귀엽게 생겼다, 동글동글해서 귀엽게 생겨서 배워보고 싶다는 등의 젊은 층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고 양국의 언어 시스템이 동일하다는 것이 널리 퍼지면서 미얀마에 대한 호감도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얀마에 여행을 다녀왔던 여행자들의 대부분은 동남아시아의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미얀마 사람들은 범죄율이 극히 낮을 뿐 아니라 매우 사람들이 양심적이고 도덕적이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미얀마가 민주화가 될 경우에는 미얀마의 경제 성장률은 베트남이나 중국을 뛰어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얀마는 인구가 다른 동남아시아 대비 과하게 많지 않아서 경제의 현대화가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는 일주 특성과 시민의식이 발달한 특성상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발전된 중산층이 많은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이 미얀마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게 될 경우에는 중국을 앞뒤에서 압박할 수 있는 전략적 동맹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는 과거 당나라를 앞뒤에서 포위 압박해서 삼국 통일을 이뤄냈던 신라 토본 동맹과 같은 구도가 다시금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